이커머스 같은 걸 쓰다 보면요. 나 이거 결제한 적이 없는데 왜 자동으로 결제됐지? 생각하신 적 있을 겁니다. 또 아까 검색할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올랐네? 이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자의 마케팅으로 치부됐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인데 다크 패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크 패턴이 규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이정민 사무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 이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다크 패턴이라는 말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다크 패턴은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를 유발해서 비합리적인 지출이나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복잡하고 교묘하게 설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기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서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달간 무료 체험 후에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고 유료 전환된 결제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소비자가 검색을 시작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후에 거래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돼서 결국은 비싼 가격을 치르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크 패턴은 단 하나의 유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품 검색 단계 같은 소비자의 구매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악질적인 상술 같기도 한데요. 이게 최근까지는 이런 것들이 어쨌건 규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각지대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 전자상거래법의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된 할인 가격을 표시하는 거짓 할인이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숨겨진 정보 같은 대다수 유형의 다크 패턴은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도 그동안에도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크 패턴 중에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 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 간섭 6개 유형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6개 유형도 다크 패턴도 규율할 수 있도록 작년 2월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했고 이번 달 2월 14일에 해당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독 경제 관련돼서 다크 패턴 규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구독 상품이나 정기결제 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분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5,000원에 이용하고 있던 정기결제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으로 결제되거나 한 달간 무료인 상품에 가입했는데 다음 달에 자동으로 유료 전환돼서 결제된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점에 소비자가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기결제 상품에 대금이 증액되거나 정기결제 상품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에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이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에 대해 가격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하나 주의하면 좋을 점은 처음에 무료 체험 가입 시 이용액관에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고 적어놓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료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연장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정기 결제 상품 가격이 비싸지거나 유료로 바뀔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정기 결제를 해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격 표시와 관련된 다크 패턴, 상품 가격 같은 것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전체 상품 가격의 일부분만 표시하고 예.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 따라서 세금 같은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결국에는 그 추가 가격에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순차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미처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은 상품의 최종 가격을 착각하게 될 수도 있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품 간의 가격 비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알리는 그 첫 화면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이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송금액이 소비자의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총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화면에 총금액 대신 총금액에서 어떤 금액의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외되었는지 그 사유를 표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점들이 많은데 온라인 쇼핑몰들 이용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선택지를 클릭할 일이 많은데 여기랑 관련된 다크 패턴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새로 규제되는 다크 패턴 중 두 가지 유형이 선택 항목 제공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회원 가입과 같은 선택 항목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도 전에 미리 상품 구매 회원 가입을 하겠다는 선택 항목에 체크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어떤 선택 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소비자는 이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서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택 항목들 사이에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시각적으로 차이를 두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동의 항목만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거부 항목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놓는 것 같은 경우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네. 앞으로는 상품 구매 회원 가입 등에 관한 선택 항목을 제공할 때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대신에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미리 선택 항목을 금지하는 것은 구매 가입 등에 관한 청약 의사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의 의사결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광고 목적으로 웹페이지의 일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크 패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팝업 창으로 소비자가 동의할 때까지 똑같은 걸 계속 띄워가지고 결국엔 동의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다크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소비자가 이미 설득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우 소비자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심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은 선택 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장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만약 선택 결정을 변경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싶다면 그 선택 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같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안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대부분 구매하거나 회원을 가입하는 절차 이쪽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구매를 취소하거나 회원 탈퇴 절차 이쪽과 관련된 다크 패턴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도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취소 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취소 탈퇴 절차를 구매 가입 절차보다 많은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그 절차 자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경우 또 구매 가입은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취소 탈퇴는 PC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 소비자가 결국 취소 탈퇴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규제됩니다. 다만 취소 탈퇴 시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이 취소 탈퇴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다크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직접 상품을 보지 못하고 사업자가 제공해 정보와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크 패턴은 그런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크 패턴 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서 시장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크 패턴 문제를 비롯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의 이정민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